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탈중앙 캐피탈리즘이다, 탈중앙 자본주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국경이 없고 그 다음에 중앙 주체가 없는 그런 암호화폐이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뭐 법정화폐로 쓰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 있는 결제 수단으로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무정부주의 아니냐, 정부 없이 또는 연준 같은 중앙은행 없이 국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어떤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기술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만든 그런 암호학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이 무정부주의와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이퍼펑크의 그래서 어원은요, 사이버 공간을 말하는 사이퍼와 펑크라고 불리우는 저항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국가와 검열과 어떤 체제로부터 저항한다라는 이념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운동들은 꼭 디지털 세상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나 존재를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뭐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이제 이념으로 발전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사이버펑크 운동으로서,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 암호학자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기술과 아니면은 이제 연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이 돈을 우리가 결제를, 그리고 물물 교환을 인터넷에서 하게 될 때 어떤 검열과 그런 국가의 통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게 일단 사이버펑크 운동의 모태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것들을 다 차용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은 원래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보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특정 주체 그리고 중앙기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끊김과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옛날처럼 인트라넷으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는 야후라든지 AOL, MSN 이런 기업들이 다 자체 인터넷을 구축해서 그 인터넷 안으로 우리들을 다 가두려고 했었거든요. 인트라넷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도 이제 회사에 가시면은 직장인분들은 인트라넷을 쓰는 회사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회사망 안에서만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외부 인터넷과는 차단돼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그 인트라넷이 인터넷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의 가장 큰 어떤 국가 또는 섬이 될 거야 하면서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우리 인터넷 써 하면서 기업들 간의 인트라넷 경쟁을 펼쳤죠. 그래서 얼마나 불편했어요, 여러분. MSN을 쓰는 사람이 야후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고, 그리고 PC통신 해보셨죠? 저는 천리안을 썼습니다. 근데 하이텔을 쓰는 제 친구, 나우누리를 썼던 다른 친구, 이렇게 친구들끼리 다른 PC통신을 쓰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세그리게이트도 되어 있었던 환경이었죠. 근데 이게 바로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은 범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이 사이퍼펑크들의 어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고 하게 된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퍼펑크들은요,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거를 해결했어요. 무슨 말이냐? 인터넷에 어떤 가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중앙 주체 없이 가치 전달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1,000원을 보낸다고 쳐요. 그러면은 인터넷상으로는 그 1,000원을 보냈다라는 거를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은행이 존재해야 되죠. 은행이 저한테 1,000원을 받고 은행이 1,000원을 여러분에게 주면은 그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P2P로 돈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은행의 주체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1,000원을 보냈을 때 여러분이 나 1,000원 안 받았어요, 거짓말할 가능성, 또는 내가 500원만 보내놓고 1,000원 보냈다고 거짓말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겠죠. 즉 장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거는 인터넷의 난제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기와 장부 조작 없이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가, 남에게 우리끼리 어떻게 P2P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난제였죠.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거는 옛날 로마 시대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왕이 있고 장군이 있습니다. 왕이 장군에게 우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적진에 공격한다 라고 명령을 하달하면 그 장군이 옆에 있는 다른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면 그 장군이 다른 장군에게 전달하고, 그 장군이 다른 장군에게 전달해서 4명의 장군이 다 한날 한시에 적진을 공격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한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장군이 배신자다. 그러면은 이 장군이 일부러 나머지 장군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서 일부러 이 다른 장군들은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공격을 하게 하고, 남은 이제 왕과 남은 장군 한 명만 자기가 처단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퍼펑크 운동,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한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에서 발전한 비트코인은 결코 그냥 단순히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터넷의 난제를 해결하고 이 개인 대 개인 간 가치 전달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운동이 더 앞에 있었지, 우리는 무조건 탈국가야, 우리는 무조건 탈중앙이야, 이렇게만 외치는 어떤 무정부주의는 아니었다. 인터넷이 세그리게이트드 되고 중앙 주체가 존재하면 그만큼 마찰과 어떤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하나로 합쳐져야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정보가 통신돼야 되는, 그거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화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근데 암호화폐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뭔가 화폐라면 국가가 발행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화폐는 국가가 독점합니다, 화폐 발행은. 근데 이거를 이제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이 바로 하이에크 같은 경제학자입니다. 루드비 폰 미제스 그리고 프리드리 하이에크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들은요, 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아트의 경지로 이끌어낸 그런 경제학자들이었어요. 근데 하이에크가 이 화폐는 탈국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화폐도 민간에서 발행을 하고 민간에서 경쟁하게 해야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중앙기구에서 독점해서 화폐를 발행하면 반드시 타락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들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게 해서 그 화폐들이 경쟁을 하면 화폐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기가 근절되고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스켓 통화의 개념도 이제 등장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이에크가 제시한 개념들이 있는데, 아무튼 화폐의 탈국가화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성공하게 된다면 하이에크가 1970년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장했던 이 화폐 탈국가론이 처음으로 실현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폐도 경쟁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은 화폐가 경쟁을 일할 게 없죠.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또는 중국에서는 위안화, 위안화 대 원화의 경쟁은 사실 국가 간의 경쟁이지 화폐 간의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뭐 환율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글쎄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가 공존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화폐의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화,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화폐만 살아남겠죠, 결국. 그리고 또 그게 타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 경쟁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화폐도 조금 이렇게 민간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강해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인터넷과 AI인 것 같아요. 인터넷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탈중앙 형태로 발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이 가장 편하게 우리들이 쓸 수 있게 발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이제 뭐가 핫한가요, 여러분? AI가 엄청나게 핫하지 않습니까? AI 기술도 옛날에 2000년대 초반처럼 만약에 인트라넷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의 요구대로 세그리게이티드, 분리되었다면, AI 기술이 만약에 이렇게 발전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쓰는 AI 비서가 있고 여러분이 쓰는 AI 비서가 따로 있고, 그 둘 간의 통신 규약이 맞지 않아서 상호소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AI 프로토콜도, AI 기술이 발현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챗GPT 많이 쓰죠. 챗GPT 다 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구글 제네시스를 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리튼에서 만든, 우리나라 리튼에서 만든 AI 쓰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끼리 상호 송신은 못하죠. 챗GPT 제 AI 비서가 그 구글 제네시스를 쓰는 여러분의 비서에게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뭐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결국 우리가 제 개인 AI 비서를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면 쓰게 될수록 점점 하나의 프로토콜로 통일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 쓰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I끼리 돈을 주고받고 AI끼리 결제하고, 뭐 AI끼리 보험료도 납부하고 AI끼리 학비도 납부하고 막 통신비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AI들끼리 통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나의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 위에서 물물 교환의 대상으로 쓰이는 돈도 하나로 합쳐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이제 법정화폐는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법정화폐가 인터넷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인터넷 위에서 AI끼리 서로 결제되고 계좌이체하고 이런 돈은 하나의 프로토콜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게 굳이 여러 개의 프로토콜로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마찰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단지 탈중앙 기술 또는 탈중앙 화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경쟁하는 시스템, 국가 간의 화폐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위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AI들끼리 결제되고 물물교환되기 시작했을 때 단일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일 프로토콜이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이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죠. 가장 국경이 없고 가장 범지구적으로 쓰일 수 있고 가장 중앙 주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인터넷에서 AI들 간에 쓰일 프로토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무정부주의 머니가 아니라, 무정부주의 캐시, 현금이 아니라 탈중앙 화폐, 탈중앙 기술로 불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어감이 좋지 않나요? 탈중앙 화폐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비트백서 시간에는요, 비트코인은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탈중앙 기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 재밌으셨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